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글로벌 보험거인 처부, 티커 심볼 CB입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상당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근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처부를 보면요. 이게 단순히 보험 상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스스로 보험의 장인 정신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처부를 좀 특별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최고 수준의 보험 심사 능력, 또 섬세한 위험 관리, 그리고 탁월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까지. 오늘은 이 장인 정신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처부의 진짜 경쟁력과 또 숨겨진 리스크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시장 가치가 합당한 수준인지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부의 그 독보적인 시장 지위,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처부가 보험업계에서 최상위권 기업이라는 점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가진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그리고 또 이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냥 낙관하기는 좀 어렵죠. 오늘 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처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보험의 장인 정신, 이 크라프트십 위전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그냥 듣기 좋은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사업 전략과 연결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계약 많이 따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정말 제대로 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고객의 위험을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딱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약속한 보상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 이걸 통해서 이제 고급 리스크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명성을 쌓겠다는 거죠.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프리미엄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이군요. 그렇죠. 특히 처부의 전략에서 주목할 부분은 아무 보험이나 취급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까다롭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시장에 집중한다는 거죠. 아, 특정 시장이요? 네. 글로벌 손해보험, 그러니까 P&C 시장 전반에서 영향력이 크지만 특히 기업 고객 대상의 상업보험이나 아니면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개인보험 시장,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상업보험이랑 고액자산가 보험. 이런 시장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이나 주택보험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 평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만큼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군요. 전문 분야에 집중해서 남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경쟁력을 만들고 그걸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이네요. 그럼 처부가 공략하는 이 전문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전문 상업보험, 재보험, 그리고 고액자산가, H&W 보험 시장을 합하면 그 규모가 수조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수조 달러요? 와. 네, 처부가 특히 집중하는 그 고마진 특화 시장만 해도 연간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추산됩니다. 600조 원. 게다가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새로운 위험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처부가 시장 점유율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 수익성 있는 성장을 우선시한다는 점이군요. 맞습니다. 무조건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이익의 질을 따지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바로 종합비율, Combined Ratio입니다. 아, 종합비율. 보험사 실적 분석할 때 항상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네, 그 종합비율이라는 건 보험사가 벌어들인 보험료 수입 대비해서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 지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종합비율이 95%다 이러면 보험료 100원을 벌어서 보험금과 사업비로 95원을 썼다는 의미죠. 아, 100% 미만이어야 이익이 나는 거군요. 그렇죠. 100% 미만이면 보험 영업 자체만으로도 이익을 내고 있다는 뜻이고 이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부는 향후 3년간 이 종합 비율을 90% 초반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90% 초반이요? 네, 이건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경쟁사들이 95%만 되어도 잘한다고 평가받는 걸 감안하면 처부의 그 언더라이팅, 그러니까 보험 인수 심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죠. 단순히 외형 성장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성장을 통해 꾸준히 이익을 내겠다는 거군요. 해외 시장 공략도 적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아시아하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 P&C 손해보험 사업 부문에서 연간 5%에서 7% 이상의 보험료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건 시장 평균 성장률을 웃도는 수치예요. 아, 시장 평균보다 높게 잡고 있군요. 네, 단순히 미국 시장에만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성장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그럼 처부의 수익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보험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 나눈 보험 본업에서의 이익, 즉 언더라이팅 이익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처부의 경우 핵심 영업이익의 약 60에서 70% 정도가 여기서 발생하고요. 꽤 큰 비중이네요. 네, 마진율도 8%에서 12%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 4%에서 7% 수준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요. 그럼 두 번째 수익원은 뭔가요? 두 번째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사고 발생 시까지 운용해서 얻는 순투자 이익입니다. 이걸 이제 플로트를 활용한 수익이라고 부르죠. 아, 플로트. 버핏이 좋아하는 그거죠? 맞아요. 고객 돈을 미리 받아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보험사에게는 뭐랄까 일종의 공짜자금인 셈이죠. 이 투자 이익이 핵심 영업이익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자산 운용 수익률은 연 3%에서 4% 수준입니다. 투자 이익도 상당하네요. 네, 특히 최근 금리 상승하고 플로트 규모 증가 덕분에 향후 2년간 연 6%에서 9% 정도로 언더라이팅 이익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 이익 성장세가 더 가파르군요. 보험사의 수익 구조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자본 효율성입니다. 특히 처부 같은 우량 보험사는 이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는데요.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처부의 ROE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약 10%에서 1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10%에서 15%면 꽤 높은 수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건 일반적인 보험사들보다 최소 3%포인트에서 5%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ROE가 높다는 건 주주들 투자금 대비해서 이익을 더 잘 내고 있다는 의미죠. 왜 처부가 더 높은 ROE를 기록하는 건가요? 그건 바로 앞서 강조했던 낮은 종합비율 덕분입니다. 아, 종합비율. 네. 처부는 보험 영업 자체에서 경쟁사들보다 훨씬 높은 마진을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 비율이 90% 내외잖아요. 경쟁사들은 95%에서 1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같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도 더 많은 이익을 찬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총자산 이익률 ROA는 보험업 특성상 자산 규모가 워낙 커서 1.5%에서 2.5% 수준으로 좀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주 관점에서는 ROE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보험 사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률이 더 좋아지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도 본사 운영비 같은 고정 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조사한 분석에 따르면요. 총 보험료 수입이 10% 증가하면 단순히 이익이 10%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핵심 영업이익은 14%에서 17%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10% 늘었는데 이익은 17%나 늘어난다고요? 네, 보험료 성장률보다 이익 성장률이 4%P에서 7%P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강력한 운영 레버리지의 증거입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을 선도하는 대형 보험사일수록 수익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처부의 이런 장인 정신과 사업 모델이 고객 가치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그 고객 생애 가치, LTV와 고객 획득 비용, CAC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처부의 주 고객층을 생각해보면 답이 좀 나옵니다. 고액 자산가나 기업들? 그렇죠. 고액 자산가나 복잡한 위험을 가진 기업들은 일단 보험료 규모 자체가 크고 한번 관계를 맺으면 보험사를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질, 전문성, 그리고 신뢰도 이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격보다는 품질. 네, 그러니 자연스럽게 고객 한 명당 기대할 수 있는 총이익, 즉 LTV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보험 상품을 추가로 판매할 기회, 그러니까 크로스셀링 기회도 많고요. 그럼 고객을 데려오는 비용 CAC는 어떤가요? CAC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처부는 주로 대형 보험 중개사, 그러니까 브로커나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객을 만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막 광고를 뿌리는 대신에 전문 채널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러니까 손해율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우량 고객을 효과적으로 만나는 거죠. 아, 타겟 마케팅이네요? 네, 직접 마케팅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브, 인슈얼드라는 문구에서 느껴지는 그 강력한 브랜드 신뢰도 자체가 마케팅 효과를 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브랜드 파워. 결과적으로 LTV는 높고 CAC는 낮으니 LTV CAC 비율이 일반 소비자 대상 보험사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바로 처부의 꾸준한 수익성과 주주 환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처부만의 강력한 무기, 경제적 해자, 모트를 정리해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꼽아야 할 것은 뛰어난 언더라이팅 능력이겠죠. 단연코 그렇습니다. 숫자가 그걸 증명하죠. 업계 최고 수준의 낮은 종합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해자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조사로는 2023년 손해보험 부문 종합 비율이 86.5%였다고 하는데요. 86.5%면 정말 낮은데요? 네, 그건 보험료 수입의 13.5%를 순수한 보험 영업이익으로 남겼다는 의미니까요. 이건 고액 자산가 개인 보험이나 아니면 기술, 생명과학, 항공 같은 특수 산업 분야의 상업 보험을 다루는 데 필요한 독보적인 전문성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아,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복잡하고 어려운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가격을 매기는 능력, 이게 바로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처부의 핵심 역량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재무 건전성도 빼놓을 수 없는 해자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 54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5만 명이 넘는 독립 브로커, 에이전트와 협력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렇죠. 글로벌 커버리지? 특정 국가나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재해 위험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제공하고 또 글로벌 기업 고객에게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하죠. 실제로 저희 조사로는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 외 지역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위험 분산 효과가 크겠네요. 네. 여기에 더해 2,450억 달러가 넘는 자산 규모와 S&P, AA, AM 베스트, A++ 같은 최고 수준의 신용 등급,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처부가 어떤 규모의 위험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자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나요? 처부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리스크 모델링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 규모를 예측하는 모델링, 이걸 캐터스트로피 로스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 같은 것들이요. 데이터 분석 기술이군요. 네, 이걸 통해서 보험 인수 심사하고 보험료 책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죠. 이게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냐면요. 저희가 본 분석에 따르면 만약 처부가 이런 기술 덕분에 경쟁사보다 종합 비율을 2%포인트 낮게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요.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 이상의 추가 이익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기술 하나로 1조 원 이상이라니? 네, 그래서 이 기술 자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50억 달러, 시가총액의 한 13-14%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엄청나네요. 또한 월드뷰 같은 자체 개발 디지털 플랫폼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 경비율을 절감하고 브로커 채널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처부라고 해도 보험사로서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위험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손실 위험이죠. 아무리 리스크 관리를 잘해도 예상치 못한 수준의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율이 급격하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험사의 숙명 같은 거죠. 이건 은행으로 치면 갑자기 대규모 부실 대출이 터지는 것과 비슷한데 보험사에게는 그 충격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순이익에 반영됩니다. 손해율 민감도도 크겠네요. 네. 저희가 본 추산에 따르면 손해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순이익이 약 4에서 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순보험료 400억 달러를 가정하면 4억 달러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1%포인트의 4, 5% 순이익 감소라.
상당한데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자연재해 손실, 약 16억 달러가 발생하면서 핵심 영업이익과 주당 순이익, EPS가 감소했고요. 종합 비율도 95.7%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95.7%면 평소보다 꽤 높아진 거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도 처부의 저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재해 손실을 제외하고 보면 핵심적인 보험 인수 능력을 보여주는 기초 종합 비율은 82.3%로 오히려 개선되었습니다. 아, 재해 빼고는 더 잘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 사업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대형 재해는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유형의 위험에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험 말입니다. 아, 맞아요. 요즘 사이버 리스크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네, 사이버 리스크는 그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전 세계적인 공급망을 마비시키는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 같은 초대형 사이버 재해가 발생해서 처부의 종합 비율이 5%포인트 정도 악화된다고 가정해보면요. 5%포인트 악화면 저희 분석으로는 연간 순이익의 15에서 20% 감소하고 주가도 10에서 15% 하락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재적 손실 규모가 정말 천문학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그렇죠. 최근 재무 성과를 좀 더 살펴보죠. 1분기에는 자연재해 영향이 컸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들은 어땠나요? 다른 지표들은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순보험료 NPW는 환율 영향을 제외하고도 5.7% 성장했고요. 순투자 수익은 고금리 덕분에 12.7%나 증가했습니다. 투자 수익이 좋았군요. 네, 주당 장부 가치도 꾸준히 늘어나서 전분기 대비 2.7% 상승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해 손실을 제외한 기초 종합 비율이 개선된 것은 핵심 사업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실적 발표 시에는 시장의 기대치, 즉 컨센서스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요. 저희 조사로는 핵심 EPS 5.94달러, 매출 158억 8천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5.8% 증가한 수치죠. EPS 5.94달러, 매출 158.8억 달러. 네. 처부는 보통 구체적인 EPS 전망치를 내놓지는 않지만 대신 투자소득이나 세율 예측치를 제시하면서 우수한 성장 패턴을 지속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3분기 투자소득은 17억 2천만 달러에서 17억 4천만 달러 사이, 전년 동기 대비 5에서 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좀 보수적인 편인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부가 지난 8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평균 10%나 웃도는 실적을 내왔거든요. 8분기 연속 10% 상회면 대란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인 손해보험 시장 환경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3분기 EPS 컨센서스 5.94달러는 다소 보수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회사 경영진의 자신감 있는 발언, 우수한 성장 패턴, 이런 말도 컨센서스 상회를 목표로 한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고요.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있겠네요. 다만 투자 소득 증가율은 좀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전년도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15.9% 증가, 올해 3분기 예상치인 5에서 6% 증가는 둔화된 수치이긴 하죠. 이건 컨센서스에도 반영된 것 같고요. 실적 발표 후 주가 반응은 늘 예상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측하기 참 어렵죠. 2025년 2분기에는 EPS가 예상치를 4% 상회하면서 주가가 올랐지만 1분기에는 무려 13%나 상회했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약간 하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이 이미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선반영했거나 아니면 이익의 질, 예를 들어 일회성 요인이 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시나리오별로 주가 반응을 예측해보면요. 이것도 저희가 본 분석인데요. EPS가 기대에 못 미치면 5.64달러 정도, 5에서 8% 하락. 기대 수준이면 5.95달러 근처,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보합.
기대를 상회하면 6.3달러 정도, 3에서 6% 상승, 아주 크게 상회하면 6.6달러 이상, 7에서 1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네요. 네,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EPS 숫자와 함께 발표되는 종합 비율의 수준입니다. 종합 비율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 EPS가 기대치를 충족하더라도 주가가 실망 매물로 하락할 수 있어요. 아, 종합 비율이 중요하군요. 네, 옵션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 당일 주가 변동성을 약 플러스 마이너스 2.2% 내외로 비교적 낮게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종합 비율 쇼크 같은 악재가 터진다면 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이야기를 해보죠. 처부는 이 분야에서 배당 귀족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저희 조사로는 무려 32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온 대표적인 배당 귀족, 디비덴드 어리스토크라 기업입니다. 32년 연속이요? 와. 네, 이는 처부의 사업 모델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죠.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에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2025년에도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승인했을 정도니까요. 5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이면 규모가 상당한데요. 그렇죠. 자사주 매입은 단순히 주가를 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이 우리 회사 주식이 현재 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재무적으로 매우 튼튼하다는 자신감을 시장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경영진의 자신감 표현이군요. 네, 실질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죠.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 EPS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본 분석에 따르면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EPS를 약 4.63%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정량화되어 있습니다.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동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부의 현재 주가, 즉 밸류에이션은 적절한 수준일까요? 이 정도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이 가장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인데요. 네, 그렇죠.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업계 최고 수준의 언더라이팅 능력, 낮은 종합 비율이죠. 또 위험을 분산시키는 글로벌 사업 구조, 뛰어난 자본 운용 능력, 그리고 꾸준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까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쟁사들보다 높은 가치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주가 순자산 비율, PB 기준으로 보면요. 업계 평균이 1.2배에서 1.5배 정도인데 처부는 1.5배에서 2.0배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건 처부의 우수성을 시장이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시장이 인정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 PB를 1.8배에서 2.2배, 주가 수익 비율 P/E를 13배에서 15배 정도로 제시하는 분석들도 이런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고요. 금융화 평균 수준의 P이지만 이익의 질이 높다는 걸 감안해야죠. 물론 처부가 훌륭한 기업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정말 뛰어난 회사죠.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미 주가에 프리미엄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미 비싸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즉 현재 주가가 싸다거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분석해보면요. 보험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종합비율 CR 하고 가치평가 지표인 주가 순자산 비율 PB 사이에는 매우 뚜렷한 반비례 관계,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종합 비율이 낮을수록 PB가 높다? 네, 종합 비율이 낮을수록, 즉 수익성이 좋을수록 PB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어떤 분석에서는 종합 비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PB는 0.0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결국 처부의 낮은 종합 비율이 이미 높은 PB에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따라서 투자 매력도를 평가할 때 저평가 매수 기회를 찾기보다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더라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우량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단기간의 큰 폭의 주가 상승보다는 꾸준한 주가 안정성과 배당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장기적인 성장 기회는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아시아 시장 같은 곳에서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분명 기회 요인도 존재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죠. 특히 연평균 15%씩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고액 자산가 H&W 시장에서 처부가 점유율을 더 높이고 동시에 다른 신흥국들의 중소기업 보험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한다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H&W 시장 성장률이 15%나 되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예를 들어 처부가 아시아 H&W 시장 점유율을 5%포인트 확대하고 신흥국 중소기업 시장에도 잘 진출해서 추가적으로 2조 달러의 TAM을 확보한다고 가정하면요. 처부의 5년 연평균 성장률 CAGR이 기존 예상치보다 2에서 3%포인트 더 높아져서 7에서 9% 수준이 되고 이는 주가의 35%에서 50%까지 추가적인 상승 잠재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와, 35에서 50% 추가 상승 잠재력이라니. 이건 상당한데요. 그렇죠. 장기적인 그림은 밝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최종적인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RADR요. 네, 기본적인 자본 비용 WACC에다가 대규모 재해나 사이버 리스크 같은 위험 요인을 가산하고 플러스 1.0%p 정도, 반대로 처부의 시장 리더십이나 H&W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같은 기회 요인은 차감해서 마이너스 1.5%p 정도 적정 할인율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할인율, 예를 들어 7.0% 정도로 추정하고 앞서 언급한 성장 기회를 반영한 연평균 성장률 가령 7.5%를 적용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DCF 모델을 돌려보면요. DCF 모델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저희가 본 분석에서는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 대비 약 20%에서 30% 정도의 상승 여력, 예를 들면 340달러에서 370달러 사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20, 30% 상승 여력이면 꽤 괜찮은데요? 네, 현재 주가가 아주 고평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종적인 투자 의견은 매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바이 의견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도 긍정적인 신호이고 또 보수적인 경영 방식, 뛰어난 리스크 관리 능력, 그리고 아시아 H&W 시장 같은 성장 동력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관리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단기적인 변동성 리스크와 이미 높은 밸류에이션은 분명 부담 요인입니다. 따라서 묻어두고 기다리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접근은 신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때마다 투자자들이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좋을지 간단한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매번 실적 나올 때마다 뭘 봐야 할지 좀 헷갈리거든요. 네, 실적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미리 시나리오를 짜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율이 85% 미만으로 나오는지 이러면 불리시, 긍정적 신호, 핵심 운영 수익이 특정 기준, 가령 6.20달러를 넘어서는지 이것도 불리시, 순 보험료 성장률 NPW 그로스가 7% 이상인지 불리시, 자사주 매입 규모가 기대치, 예를 들어 7억 달러를 충족하는지 불리시, 그리고 회사가 긍정적인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하는지 이것도 불리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아, 구체적인 수치 기준으로요? 네, 이런 핵심 변수들의 결과에 따라서 적금 매수, 보유, 비중 축소, 매도 같이 미리 액션 플랜을 세워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율이 85% 미만으로 나오고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된다면 적금 매수하고 목표 주가도 12% 올리는 식으로요. 오, 굉장히 체계적인 접근법이네요. 이렇게 하면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좀 더 이성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유용한 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글로벌 보험 리더 처부 CHVO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보험의 장인 정신이라는 철학 아래 업계 최고 수준의 언더라이팅 역량과 낮은 종합 비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또 이를 꾸준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시아 고액 자산가 시장 등 미래 성장 잠재력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보험업이라는 산업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대규모 재해나 사이버 위협 같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그리고 이미 시장에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투자 결정 시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처부가 안정성 면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뛰어난 기업이지만 그 안정성이 때로는 폭발적인 단기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워렌 버핏도 인정한 우량주 처부. 안정적인 수익성과 성장 잠재력이라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와 또 보험업 고유의 리스크 및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고려사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완벽한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참고하실 때 교차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